물론 작년보다 올해가 꺾일 수는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더라도 너무 저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인터넷 치면 알 수가 없어요.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오늘은 독립 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과 함께 또 우리가 지금 주목해봐야 될 기업들을 집중 탐구하겠습니다. KPF라는 기업인데요. 예, 아무래도 중소형주다 보니까 저도 맨날 방송하고 이제 이 업계 뭐 네. 기자 생활도 하고 방송했지만 모르는 기업도 많아요, 그죠? 신규 상장주도 많고 네. 또 잘 모르면 공부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KPF는 좀 생소한데. 저도 사실 아직도 모르는 스몰캡 종목이 너무 많은데 네. 일단 이 회사가 이제 저희가 한 2주 전쯤에 딱 보고서를 쓰고 나서 예. 이제 그날 주가가 이제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인데 네. 저희가 보고서를 써서 갔다기보다 이제 저희가 쓴 보고서의 내용을 시장이 잘 이해를 한 덕분이 아닐까라고 좀 그럴 생각 같군요. 네,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는 산업용 파스너 제품이랑 뭐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제 파스너라는 거는 건설이나 플랜트, 중장비, 풍력 이런 산업에 사용되는 볼트하고 너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있긴 해. 뭔가 조립하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출 비중도 뭐 자동차용에서 파스너가 뭐 57%, 뭐 그 외에 선박용 이런 데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는데 네. 이때 저희가 좀 진짜 주의 깊게 공부를 했었던 거는 이게 본업도 좋은데 자회사의 투자 포인트가 또 있었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죄송한데 이게 옛날에 그 한국볼트라는 이름이었네. 한국볼트라고는 저희가 알거든요. 오래된 기업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사명에도 보면 요즘 그게 좀 아쉬워. 지금 옆길로 잠깐 새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좀 아쉬운 게 사명을 딱 보면 뭐 하는 회사다라는 게 좀 직관적으로 그래도 와주면 되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또 명문자 그죠? 이니셜로 쓰고 도대체 뭐 KPF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바꾸니까 맞아요. 이름도 되게 외우기도 어려워요. 외우기도 어렵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한국 볼트는 알죠. 그러면 볼트 산업용 네, 볼트구나. 맞아요. 근데 이 회사도 바꾼 이유는 있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볼트만 하는 회사는 아니야. 자동차 뭐 부품 그다음에 맞아요.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바꿨을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회사도 아니라 새로운 그렇죠. 사업하는 거는 뭔데요? 예. 일단 본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스너 제품이 네. 유럽이 중국산 파스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물량이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거의 뭐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작년에 수주를 다 채워놨다. 그러니까 본업이 이미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투자 포인트 한 두 개가 이제 자회사에 있는 게 첫 번째는 선박용 케이블 업체인 TMC라는 지분을 한 68% 갖고 있는데 선박용 케이블. 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조선업이 2021년도 2년도쯤부터 그래도 화랑이 다시 돌아왔었었죠. 네. 그 이후에 그러니까 보통 이런 뭐 우리가 이런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피팅 업체나 이런 회사들을 볼 때는 항상 이제 수주를 받고 실적에 찍히는 데까지의 시간을 보통 우리가 리드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인데 이제 그게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기자재나 피팅 네. 업체들은 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네. 쪽은 KPF의 자회사는 당연히 비상장이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런 점이 좀 그렇죠. 부각이 됐군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SBB 테크라고 로봇 관련 학인가요? 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네. SBB 테크의 이 회사가 최대 주주입니다. 네. 근데 작년 10월에 SBB 테크가 상장을 했는데 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3,4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의 지분을 40% 가까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1,000억은 돼야 되는데 주산 1,000억, 1,200억.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여기서 투자 포인트가 그럼 KPF의 오늘 종가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딱 1,3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SBB 테크 지분만 해도 KPF 시가총액이네. 일단 이런 그냥 간단한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TMC 그리고 저희가 SOTP 밸류에이션이라고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데 네. 그냥 보통은 뭐 EPS의 PR을 곱하지만 이렇게 투자 지분 가치가 좀 유의미한 데가 있으면은 네. 이 회사 분야별로 가치를 계산해서 썸하는 거죠. 네, 그 방식이. 예. 그래가지고 이 회사의 본업의 영업 가치와 이런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합쳤을 때 저희가 네. 그때 판단했을 때
2,300억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보고서를 쓸 때 시가총액이 1,100억 원이었었거든요. 지금보다 낮았겠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물론 이 회사가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감안을 했는데 너무 저평가돼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볼트, 너트, 뭔가 선박용 케이블 이건 너무 뭔가 그렇죠. 산업이 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많이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시간이 있고 좀 좋은 회사를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회사가 참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딱 그런 회사가 아닐까 해가지고 이런 회사도 좀 계속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려진 가치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중소형주 발굴 기업 탐방의 묘미인 거죠, 그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연결된 이게 이런 회사였어? 여기에 주주야? 이런 걸 그죠?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증권사의 그 리서치에서는 커버하는 종목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충원 대표님 발굴하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뭐 실적도 이런 것들은 실적 속보도 늦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엔간한 기업들은 뭐 연간 실적 추정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2020 제가 보니까 21년까지 보니까 영업 매출은 3,300억, 5,20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22억, 12억 이랬어요. 21년까지. 근데 작년에 지금 4분기 빼고 뭐 3개 분기 그냥 분기 영업이익만 합쳐봐도 300억이 넘네. 400억 됩니다. 그러니까요. 4분기 합치면 400억 되겠는데 와 그러면 그 전년도 12억 영업이익에다가 400억 되면 몇 배 늘어난 거예요. 와 그게 아까 얘기한 그런 좀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매출이 좀 일어나는 것을 실적으로 반영된 걸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한 번 어쨌든 튀었으니까 그럼 이럴 때 잘 봐야 되는 게 그럼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로 잡히는 그 선박용 케이블 업체가 올해도 계속 괜찮을 거라는 이런 업황에 대한 이런 리드 타임이 있으니까 그리고 본업도 유럽이 중국산 안 쓰고 여기 걸 쓴다 하니 그러면은 이 부분이 물론 꺾일 수는 있겠지만 이 기조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같이 종합을 해서 보면은 좀 그런 유지는 충분히 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작년보다 올해가 꺾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걸 반영하더라도 너무 저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인터넷 치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를 찾아가고 담당자분하고 뭐 지금 자회사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유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가지고 좀 이런 것들은 트래킹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KPF 일단 말씀하시면서 리포트를 내면서 주가가 한 차례 이제 팍 올랐다가 좀 조정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리포트를 쓰실 때 예를 들면 하루 오를 걸 반영할 걸 기대하고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뭐 가려져 있던 게 실체가 드러나기까지 뭐 재판단으로 죄송해요. 빠르면 뭐 몇 주 몇 달이 걸리면서 그러죠. 정상화가를 찾아가는 거고 늘 제가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리지만 주가 목표가가 얼마냐보다 이 회사의 덩어리 시총이 얼마 정도라는 걸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주식은 뭐 주식수가 다 다르고 그죠? 다 시총이 중요합니다. 시총이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와 주는 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원래 볼트 산업용 이런 거 했을 때 영업이익이 높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기본적으로 그러면 한번 자동차 부품들도 영업이익률 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후려치고 목자루니까 그래도 한 5% 6% 이 정도 나와줄 걸로 보이는데 작년 빼고요. 그 전까지는 뭐 영업이익률이 거의 아까 제가 봤는데 1%였나? 4% 뭐 0.6% 굉장히 낮은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좀 그러면 한 5% 정도 나올까요? 4, 5%? 작년 기준으로는 한 5% 약간 안 되게는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좀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아니라 안정적인 구조로 가느냐 아니냐가 좀 중요하겠네요. KPF를 살펴봤습니다. 수급상 뭐 좀 특이한 건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이제 전환사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환사채까지도 일단 반영을 했을 때 이제 적정 시가총액을 저희가 한번 리서치 센터에서 결론을 내린 거고 뭐 그 외적으로 근데 이게 발행한 지가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어서 뭐 시장이 쏟아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지금 단기에는 좀 적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는 이런
CB나 BW나 이런 거를 물량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요. 체크를 잘 하시고요. 네. 중소형주 발굴 또 얼마 전에 탐방 다녀오신 KPF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